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카카오뱅크 쓰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카톡은 전 연령대에서 다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카뱅 써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 제 동생도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카뱅에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쓰면 괜찮은 걸까? 이렇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카뱅을 안 쓰고 계셨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 카카오뱅크가 좀 유리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은행원 출신인데 그냥 제가 안 쓰니까 여러분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볼게요.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은행이 뭔가 이걸 따져보려고 하면은 편한가, 그 다음에 돈이 되는가, 내 돈 잘 굴려주는가, 이 두 가지 파트를 따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편리성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슬리퍼를 내가 신고 편의점에 갈 때는 되게 편할 거예요. 슬리퍼가 되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가 등산을 되게 좋아해서 슬리퍼라는 걸 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좀 주관적인 분야다 보니까 통계를 참고했어요. 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YG앱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22년 7월 기준으로 은행의 사용자 순위가 1등이 토스고 2등이 카카오뱅크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이 앱이 그만큼 편하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중복 사용 현황도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토스 같은 경우는 토스를 쓰고 다른 앱을 쓰는 비율이 18%였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도 쓰고 다른 앱도 쓰는 비율이 44.9%였다고 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카카오뱅크만 써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리성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자면 카뱅은 사용자 입장에서 다른 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재테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수익을 좀 준다면은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수익성 부분도 따져야겠죠? 그래서 이 은행에서 돈을 잘 굴릴 수 있나? 잘 굴려줄 수 있나? 이거를 따질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따져야 될 거예요. 예금, 대출, 기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뭐 은행원들은 여신 업무, 수신 업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파트 한 파트씩 어떤지 이거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예금 부분이에요.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유명한 26주 적금이나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나 저금통, 뭐 모임통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다양해졌어요. 근데 이것도 예금 부분은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23년 3월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자유적금 같은 경우는 4% 정도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발품을 얼마 팔지 않더라도 5% 이상 적금들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인데 4%밖에 안 준다. 이러면 조금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26주 적금이 최고 7%를 준다. 이제 카뱅도 연 10% 금리의 저금통을 만들어냈다.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 홍보할 때는 뭐 10%라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 이자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저금통을 개설해 보니까 최대 한도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10% 받는다고 해도 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 자산이 불어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들입니다. 26주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예금이랑 적금이랑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으로 10% 올린 거랑 적금 수익 10%랑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퍼센트로 쓰는 것만 동일하지 실제 내가 쥐는 이자는 다릅니다. 계산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부분 꼭 유의하세요. 여튼 정리를 하자면은 예금 파트는 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대출보다는 기타 부분을 먼저 볼게요. 기타는 이런 거예요. 카카오뱅크의 카드, 뭐 카카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카드, 보험, 뭐 이런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NH투자증권에 그냥 여러분들이 앱을 깐 다음에 직접 투자할 때는 수수료가 0.01%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NH투자증권을 이용을 한다 하면 0.015%예요.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0.005%랑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런 중개하는 상품들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 기타 부분에 있는 상품들은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로 넘어오면은 대출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신용대출은 뭐 직장인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점인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청년 전세자금이라는 담보대출 종류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 34세 이하다. 그리고 급여가 엄청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상품을 금리가 좀 유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상품 보면은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뭐 이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도 있어요.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여기 이제 2가지 상품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아주 낮죠, 지금. 1.2%, 2.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국가에서 해주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이제 연소득도 부부 합산 뭐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순자산이 3억 4천 이하여야 된다. 뭐 중소기업에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이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겠죠? 청년을 우대해주는. 이런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청년 전세자금 대출들은 4%대, 한 4.3%대 이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42%입니다. 그리고 한도도 약간 더 높고요. 그래서 이런 대출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행에 방문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류만 모바일로 제출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주말에도 대출이 된다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대출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쓸만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대출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를 깔아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급 통장을 쓰고 그 은행에서 카드 발급해서 쓰고 서비스를 뭐 자주 이용하다 보면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돼서 우대금리를 받게 돼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도 대출적인 뭔가 메리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내가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해당된다 하시면은 그때 가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를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재테크 단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5단계가 있다.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1번 월급 관리를 해야 돼요. 저축량이 있어야 됩니다. 2번 증권사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 투자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굴리는 이런 5단계로 이제 실력을 늘려 나가야 돼요. 재테크 실력을. 그런데 이제 뇌 용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24시간 내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은행을 고르는 거라든지 뭐 적금을 고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 용량은 엄청 드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돈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재테크를 잘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월급 관리 부분이 어느 정도 됐다 하시면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랑 친해지기다 하면은 채권 투자도 해보고 장외 채권 투자도 해보고 뭐 이런 금리 ETF라든지 이런 투자도 해보고 뭐 CMA, 뭐 RP 투자, 외화 RP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증권사랑 좀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적금만 매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뭐 은행이 지금 좋냐 나쁘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시는 게 뇌 용량은 덜 쓰면서 효과는 더 좋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효율 측면에서.
무슨 은행 쓸까? 이런 고민은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데 쓰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뭔가 마무리가 좀 애매한데 카뱅 직원분들이 화내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